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납기 대응률 향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납기 대응률이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제품을 납품한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수식은 적기 납품 건수 나누기 총 납품 건수 곱하기 100으로 %로 나타내게 됩니다. 고객과의 신뢰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공장 관리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품 OEM, ODM 회사는 적기 납품을 100% 가까이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업 자체가 오더 메이드 방식으로 고객으로부터 수주가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원료 부자재를 수급하여 생산을 하는 방식인데요. 어느 한 부분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이 되면 적기에 납품을 하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전재고를 갖고 간다든지 원료를 킥이나 에어로 공수한다든지 또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잔업 및 특근 철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기 대응률의 목표와 기준은 회사 경영 정책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기 미대응의 원인을 보게 되면 회사마다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는데요. 단납기, 그리고 사양 미확정, 부자재 입고 지연, 원료 입고 지연, 그리고 설비의 과부하, 원료 부자재의 부적합, 생산 품질 부적합, 설비 보장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납기 대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 연구, 구매, 생산, 품질이 각자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적기에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관리자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납기 대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납기 대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개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필요합니다. 제품별로 납기 리드타임을 설정을 하고 고객사에게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리드타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고객사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서 고객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수주 접수 후 3일 이내에 납기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고객이 단납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원료나 부자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고객에게 언제 납품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납품 일자를 협의를 해야만이 고객사와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리드타임이 긴 원료나 부자재는 고객사와 협의해서 안전재고를 설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리드타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원료를 구입하는데 수입 원료의 경우에 약 90일의 시간이 걸린다면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더가 들어온다, 재고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원료 발주를 내서 90일 후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원료를 미리 안전재고로 설정해서 사놓고 오더가 올 때마다 소진을 하고 만약에 소진이 다 안되면 고객사가 보상 폐기를 해준다라는 그런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 이 원료는 뭐 90일 전에 이 제품은 90일 전에 수주를 받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용 확정 후에 수주 접수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생산 리드 타임이 4주라고 해서 납품 일정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 문안 검토나 원화 검토나 뭐 처방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납기 대응률이 깨지기 때문에 원화, 문안, 그리고 처방, 표견 등이 확정된 이후에 제품 납기 리드 타임을 선정해서 수주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량 오더의 경우에는 설비 부하를 고려한 분할 납품 협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 누락 방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객사는 통보를 했는데 공장 내부에서 정보의 누락으로 인해서 잘못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하게 되면 납기 대응률이 저조하게 되는데요. 업무 협조전을 통한 업무 의뢰 및 결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게 되면 사람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안 검토 결과나 CT 결과, 사양 변경 사양 등 이런 부분들은 업무 협조전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주간 생산 영업회의 운영도 필요합니다. 수주가 들어온 것들이 원료나 부자재나 내용물 제조나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함으로써 납기 일정에 대해서 늦는지 빠른지를 체크를 해서 업무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신제품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제품 회의 같은 경우에 설비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신제품 같은 경우는 언제 돌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일럿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운영을 해서 납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부자재와 원료의 납기 리드 타임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별, 주간별 설비 부하율을 계속 확인해서 정리해서 납기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월별 생산 계획을 통해서 사전에 설비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외주를 통해서 한다라고 해서 외주 품목을 사전에 선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부자재의 안전재고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특정 제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원료에 쇼티지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리드타임이 너무 긴 원료인데 소요 기간이 그렇게 소진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원료의 안전재고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품질 검사 항목 설정 및 기간 설정 그리고 품질 검사 리드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 효율적인라는 부분이 품질 검사 비용은 늘리면 늘릴수록 품질 클레임은 줄어들겠지만 실제 1억을 투자해서 클레임 비용이 1억 이상을 잡아야 하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들였는데도 그 효과가 약간 미비하다라고 한다면 품질 검사 항목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 항목 설정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아웃박스 같은 경우는 무검사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입고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검사 리드 타임이 줄어들고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알코올 같은 경우에 검사가 일주일 걸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알코올을 입고를 했는데 당장 사용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요. 또 어떤 회사는 알코올 같은 경우는 무검사로 운영하거나 최소한의 향치나 외관만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제품 품질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품목기체 기간을 아주 단축하고 검사 항목 설정을 아주 단순화하거나 또는 기간을 아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납기 대응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검사 기간에 맞게 합부 판정을 내리는 것도 납기 대응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캐파 증대 노력도 필요한데요. 생산성 향상 활동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고요. 설비 신규 투자라든지 또는 공정 불량 및 부적 하품에 대해서 부적률 감소 활동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조금 더 납기 대응률을 위해서 주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영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양이 확정된 후에 납기 리드타임을 준수하여 수주를 접수하고요. 고객의 요청은 문서를 통해서 현업에 정확하게 공유를 하고요. 포장 사양사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정확한 정보를 공장에 전달을 해야 하고요. 단납기 요청 시에는 무조건 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때까지가 일정이지만 한번 당겨보겠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공장과 협의해서 일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통보하는 식으로 해야 하고요. 납기 미대응이 예상되는 품목은 아까 주간 회의를 하게 되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전에 업체에 통보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연구 같은 경우에는 리드타임이 긴 원료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원료 같은 경우 처방 설계 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요. 신규 처방 개발 시에는 리드타임이 긴 원료는 사전에 구매팀에 통보를 해서 어느 정도 소유량을 파악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원료의 쇼티지, 연구원들도 원료 상황들을, 시장 상황들을 많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쇼티지가 예상되는 부분이나 수급 불안정이 대한 원료 정보가 있으면 바로 구매팀에 통보를 해서 원료를 사전에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급이 어려운 원료는 혹시 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 원료에 대한 정보도 확보를 해 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구매팀 같은 경우는 그 원부자재에 대한 리드타임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사항을 항상 주시하고 간단한 정보라도 상급자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그 실리콘 파동이라든지 화장품의 그 파지, 종이의 박스 수급이 어려워서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게 되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전재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은 수주 접수 후에 납기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품목은 3일 이내에 영업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요. 납기가 문제가 발생되면 사전에 영업을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납기 일정 협의 시에는 반드시 버퍼를 두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날 정확하게 일정을 맞췄을 경우에 요날 납품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한 3, 4일 정도는 버퍼를 두고 일정이 지연된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해서 고객사에 통보를 하면 되고요. 품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내에 모든 품질 관련 업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품질 같은 경우는 납기 리드 타임과
납기 대응률과 큰 관련이 없는 부서라서 조금은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전체,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 품질 리드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 발생 시에는 생산과 영업에 동시에 공유를 해서 그 부분이 고객사에 통보될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고객과의 관계에서 납기 대응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사에서 그 품목이 품절이 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관리해야 합니다. 품절 예상 품목만 잘 관리해도 고객의 불만이 줄어들게 됩니다. 긴급 단납기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첫 마디부터 어려운데요가 아니라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설사 일정을 맞추지는 못했더라도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쇼핑, 군납, 런칭의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무조건 일정을 맞추어라. 고객의 담당 실수로 인한 단납기는 무조건 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고객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발주를 낸 줄 알았는데 안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납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정말 성심성의껏 맞춰주면 그 담당자가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납기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고객이 이해할 만한 사유와 함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라. 늦었는데요. 늦은 이유도 얘기 안 하고 일주일 후에 납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고객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사하고 피드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납기 리드 타임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회사별로 수주 접수부터 수주가 영업에 접수가 되면 생산에 통보가 되고요. 원료, 부자재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원료 검사, 또 베이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가공 부자재 이렇게 되면 일정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접수를 해보면요. 수주 접수하는데 2일, 그 다음에 내용물 제조하고 부자재 준비하는데 총 14일에 내기 걸리고요. 반제품, 완제품, 그리고 완제품 검사까지 총 7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총 네트한 생산 리드 타임은 23일인데요. 물론 부자재나 원료의 경우에 조금 품목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고요. 그러면 23일의 네트 기간에 적어도 생산기에 생산할 수 있는 7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긴 공정이라면 뭐 10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생산 납기 리드 타임은 4주입니다. 그리고 뭐 신제품의 경우에는 6주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이렇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리드 타임은 항상 버퍼를 두고 생산을 해라. 미리 통보를 해서 이날까지 지킬게요 하는 것보다 버퍼를 조금 줘서 그 전에 납품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기 대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